일본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거리나 공원에는 노숙자가 늘어가고 있고 형무소에는 고령의 수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노숙자들이 쓰레기를 꺼내 먹을 것을 찾거나 빈캔 등 고철을 줍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되자 내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숙자들이 하도 쓰레기를 헤쳐놓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보관소가 흩어져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전해져 법 개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한편에서는 빈캔이 주 수입원인 노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을 막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흉기를 지닌 노숙자가 상점에 침입해 돈을 강탈해가는 일까지 벌어지자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는 흉기를 가진 노숙자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기사까지 내놨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노숙자를 내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점원이나 경비원이 여기에 있어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된다고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면서 확실히 말해주고 이것을 담담하게 반복하면 대개는 해결된다. 하지만 노숙자를 쫓아내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폐를 끼치는 행위에 주의를 주거나 나가라고 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녹화를 하고 경찰에 통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도 최근 일본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전재산 370엔, 배고파서 공원의 물을 마시는 노숙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기사에서 JR 센다이역 근처 5개의 노상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 12명이 지원단체로부터 차례로 주먹밥이나 삶은 계란, 마스크와 티슈 등이 들어간 봉지를 받고 종이컵에 된장국을 마시는 현장을 방문해 노숙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주머니에 370엔이 전재산인 노숙자들은 추운 겨울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추위를 피하며 지원단체로부터 제공되는 식사로 간간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가나가와현 중부에 위치한 인구 13만 명 정도의 작은 지자체 자마시에서는 생활공공자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격차 사회 속에서 주목을 받는 자마시, 거절하지 않는 생활공공자 지원이라는 기사에서는 이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마시청 1층 복지부 생활원호과에서는 일자리를 잃고 사는 곳에서 쫓겨나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마시청 생활원호과의 모토입니다. 사연도 제각각 다양한 이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으며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헤쳐나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 형무소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고령 수감자가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수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고령 수감자, 인지증이나 신체의 쇠퇴로부터 형무작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케이스도 라는 기사에서는 고령의 수감자들이 치매에 걸려버린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00년에는 907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의 수감자 수는 2019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해 2252명이 되었고 특히 70세 이상은 270명에서 1295명까지 증가해버렸습니다. 형무소에서는 규율을 배우고 생활태도의 유지나 인내력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정처우인 형무작업이 행해지고 있지만 치매나 체력이 쇠퇴해 다른 수감자와 같은 수준의 진행이 어렵고 시간 단축이라는 배려를 받고 있는 고령의 수감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던 일본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2020년
관광객 4천만을 달성하겠다면서 무턱대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갔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돈은 고스란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7월부터 9월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GDP 성장률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1%에서 2분기 0.4% 증가로 돌아섰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바뀐 것입니다. 7월 도쿄올림픽도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올림픽 기간 가전제품 교체 등 일부 상품 판매가 늘었으나 코로나 확산 영향이 그보다 컸고 올림픽 효과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2년 동안 일본 경제는 거꾸로 갔습니다. 그냥 말로만 거꾸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역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도 코로나19 이전에 경제 규모를 회복하고 있는 데 비해 크게 뒤처진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4분기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내각부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3%를 보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마이너스 3%라는 수치는 당초 시장이 예측했던 연율 환산 마이너스 0.56%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경기 침체가 회복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3분기 성장률이 주춤했지만 올해 4%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2분기에 미치지 못했지만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이룬 반면 일본 경제의 이러한 침체는 장기간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일본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 대책 비용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100조 원이나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발표할 경제 대책의 재정 지출은 40조엔 우리 돈으로 약 413조 5,880억 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에게 상위 10%를 제외하고 약 10만엔씩 지급하는 선거 공약 등을 경제 정책에 반영하면서 제출 지정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애초 30조엔을 살짝 웃도는 수준을 검토해왔던 데 비하면 10조엔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일본은 이미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보복 소비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소비가 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2%, 미국은 6.2% 급등해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9월 소비자 물가는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8월과 7월에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떨어지며 오히려 물가가 줄었습니다. 전자제품은 값이 싸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식당에 가도 단돈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상점이 즐비한 상황인데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지난 7월 발표한 맥도널드 빅맥 가격은 스위스 7.04달러, 미국 0.65달러, 한국 4달러, 일본 3.55달러였습니다. 57개 조사 대상국 중 일본 빅맥 가격은 31번째로 중간보다 아래였습니다. 햄버거의 원재료비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은 인건비가 낮아 햄버거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지난해 일본 연평균 임금은 39,000달러입니다. 1990년부터 30년 동안 불과 4% 올랐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48%, OECD 평균 33% 오른 데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개인이 소비를 늘리기 어렵고 개인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기 힘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지친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을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에 이르렀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불고 있는 4차 한류는 이전과 달리 코로나 기간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자주 접한 젊은 층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1위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신주쿠 이세탄 백화점에서 연 판매 행사에서는 국내 브랜드 의류 수백 벌이 하루 만에 품절됐고 무신사 관계자는 일본 젊은 층이 한국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 우리도 놀랄 정도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라쿠텐 그룹이 최근 5,124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패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과반수는 한국의 패션 스타일을 1위로 꼽았고 특히 10대는 77.3%, 20대는